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공동 명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두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전문 변호사님이신 JHP의 레이첼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HP 로이얼스에서 패밀리 롤을 담당하고 있는 레이첼 김 변호사입니다. 뭐 안타까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재산 분할 조금 많이 진행을 하시나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혼이나 별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필수적으로 재산 분할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 오늘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한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 명의가 100% 내 명의인데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산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산 분할은 두 분의 이름에 이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두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결혼 전에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 투자용 부동산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것도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이혼이 진행이 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네, 그것도 재산 분할 하실 때 당시에 이제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그 이전에 사셨든 결혼 생활에 사셨든 상관없이 모든 부분이 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로 해서 이제 좀 돈을 디파짓이나 이런 자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서 이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네, 다 되네요. 다 되네. 네, 상속으로 받으신 이제 부모님께 받으신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려온 상속분으로 사신 부동산 자체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고요. 아까 투자용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모든 재산은 이제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은 재산 분할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뭐 투자용으로 결혼 전에 사셨다던가 아니면 상속분으로 그러니까 증여금으로 사신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분의 이제 컨트리뷰션이 더 많으냐, 기여도가 더 많은지를 이제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분으로 받았다는 재산은 뭐 무조건 반반이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는 두 분의 이제 기여도를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 기여도라는 게 모기지를 누가 더 많이 갚았나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컴이 누가 더 많았나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해당이 되나요? 어떤 거요? 네, 그렇죠. 이제 인컴이 누가 더 많았냐도 보아야 하는 문제지만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자녀를 누가 양육했느냐 등등등 고려할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프라이어티인가요? 이제 프라이어티는 없어요. 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실 때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또 이제 이 질문들이 또 있으세요. 이혼을 하기 전에 만약 이혼의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집을 이제 미리 팔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명의로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리면 좀 안전한가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재산 분할 전에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금지되어 있고요. 심지어 패밀리 코트에서는 그런 거래 내역조차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파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섯 번째로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실혼, 디팩토 이제 관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처럼 나중에 이제 뭐 동거가 끝났을 경우 재산 분할을 해야 되나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호주에서는 디팩토 관계도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두 분이 이제 디팩토 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이제 고려해봐야 하고 재산 분할에는 가능합니다. 네. 궁금한 게 결혼식도 안 한 그런 이제 뭐 디팩토 관계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두 분이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이 사셨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재산 분할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집값이 최근 사실 뭐 4, 5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호주 전역이 많이 올랐는데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상승분 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을 하시는 그때 상황에 집값이 재산 분할의 밸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내가 집을 1밀리언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2026년에 재산 분할을 하는 당시에 집이 2밀리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2밀리언으로 재산 분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과 집 소유권은 조금 어떤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관계가 좀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꼭 집의 소유권을 갖는 것 자체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를 봤을 때 조금 더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서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조정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기여도와 그 다음에 미래에 누가 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양육비를 법적으로 안 주실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해주는 차일드 서포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분의 택서블 인컴을 기준으로 아이의 양육비가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혼 중인데 막 뭐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 집을 막 팔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 이렇게 막을 수가 있나요? 네,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집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캐비엇이라는 것을 넣어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집을 못 팔게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임시 방편이지 이제 영원히 그분이 이제 파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캐비엇을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재산 분할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혼 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부동산 관련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경우예요. 이혼을 하시면서 이 집은 내 거기 때문에 안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년, 3년 동안 이혼도 하시지 않고 재산 분할을 하시지 않은 상태로 이제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2, 3년 전에 헤어진 배우자가 나타나서 재산 분할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별거 상태나 이런 상태인데도 근데 이제 그분이 새로운 또 분을 만났어, 파트너를. 근데도 재산 분할을 또 요청할 수가 있나요? 네, 두 분이서 이 재산 분할을 이전에 하시지 않았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전문가를 찾아서 이거를 좀 큰 매짐을 또 확실히 하고 진행을 새로운 삶을 이제 좀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매우 금액이 올랐는데 그 금액을 오른 금액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심하시지 말고 재산 분할을 꼭 하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는 이게 앞에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두 분이서 이제 구두로 재산 분할을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지 않는 경우예요. 두 분이서 합의는 했지만 집을 뭐 팔아서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합의는 하셨지만 그건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공동 명의가 아닌 경우, 특히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팔아서 없애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꼭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 애니메이션 관련이에요. 이혼하면 슈퍼도 나눠야 하나요?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어떤가요? 슈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에요. 슈퍼를 이혼하신다고 해서 꼭 슈퍼도 나눠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실 때 이제 슈퍼를 나눌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산 분할할 때 정말 소파도 반을 나눠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거를 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서면으로 해서 이제 나눠야 되나요? 네, 재산 분할은
포함되는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슈퍼뿐만 아니라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나 뭐 코인,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지금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현금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빚도 포함이에요. 정말 익스트림한 경우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뭐 오늘 카지노에 가서 10만 불의 빚을 지고 오셨다 하면은 결혼 생활 중에 진 빚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누셔야 빚도 할 또 수도 나눠야 있습니다. 되는 굉장히 슬픈 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재산 분할, 그 중에서 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패밀리로 전문가이신 레이첼 김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산 분할 관련, 특히 이혼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이첼 변호사님 많은 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